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릎 팍 정박사의 무릎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X자 바깥장 다리의 치료와 운동, 통증을 동반할 휜다리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X자 다리가 저렇게 보이고 있는데 주로 여성들의 많다. 그리고 청소년 좀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 중에서도 좀 키가 큰 분들 X자 다리가 좀 많다. 어떻게 이제 치료할 것인가? 이게 과연 교정이 되는 건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극복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 건지. 아마 휘었던 다리가 아주 이쁘게 펴지더라. 네. 그런 거가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그렇게 좀 판타지 같은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네네. 대부분은 걸을 때 뭐 지면 반발력이 증가하더라. 뭐 대퇴사두근, 뭐 중둔근이 활성화되더라. 뭐 이 정도 네네. 수준의 대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휘었던 다리가 이쁘게 똑바로 펴진다.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이런 운동이나 스트레칭 뭐 이런 걸로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기는 사실 어렵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게 저희가 교정 이런 거를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로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위가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와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뭔가 염증 반응이나 기능이 떨어졌거나 조직이 상해가지고 오는 통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걸로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가 호전을 시킬 수가 있고 보충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자 다리가 있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관절 간격이 줄어드는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연골이 깨지는 연골 손상, 그 다음에 충격 흡수해지는 스폰지가 찢어지는 연골판 손상, 마지막으로 이런 장경인대 증후군,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술 아니면은 수술하지 않고 주사나 약이나 운동으로 하는 보존적 치료 등으로 다 치료를 시행을 한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인대 관련한 장경인대나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 없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제 환자분들 수술했던 거 엑스레이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관절 사이가 마모가 돼 있고 다리도 많이 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고 활동을 뭐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뭐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이 이런 조금 과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다리 모양도 굉장히 이뻐졌고, 먼저 일자가 딱 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을 사실 하십니다. 네, 다리가 모양이 너무 이뻐져가지고 쫙 붙는 바지도 입을 수 있게 됐다 말씀하시고, 붙어있는 이 관절 사이 간격도 그림 보시면 이제 잘 떨어져 있는 이렇게 수술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 이런 거를 좀 많이 못하게 되고, 인공관절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뭐 15년, 20년 쓰면 또 한번 수술 다시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를 좀 절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좀 해주면, 이게 이제 교정 절골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각도를 재가지고 다리 휜 거를 펴주면은 이 관절 사이 간격도 커지고 줄었던 게 펴지는 거죠. 뼈끼리 부딪히는 것도 좀 감소하게 되고 통증도 줄어들고,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절 안에 있는 스폰지 같은 연골판인데 이렇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깔끔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뭐 잘라내야 될 경우는 잘라내고, 이쁘게 좀 꼬매 드릴 수 있는 모양이면은 꼬매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치료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과연 X자 다리의 기전이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X자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2차 성징이 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골반이 커지면서 신체가 변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X자 다리가 생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는 그렇죠. 비만 살이 찌면서 점점점 다리가 안으로 모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가 여기 중둔근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한 발로 서 있을 때 옆에 잘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버티는 근육인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골반이 커지거나 뭐 몸이 너무 커져서 잘 버티질 못하면 이렇게 골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골반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얘가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얘를 보상하기 위해서 무릎은 안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될 무릎이 골반이 빠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골반이 빠지면서 앞쪽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나 MRI상은 이상 없지만 무릎이 계속 아프다, 바깥쪽에는 앞이 아프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경인대 증후군이나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네, 정상적인 정렬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오게 된다면 이제 앞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렇죠. 예, 무릎이 너무 빠지려고 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 앞이 아픈 경우에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릎이 정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살짝 안으로 돌아가 있죠. 그렇죠. 예, 옆으로 돌아가 회전력이 있네요. 걸리게 네.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무릎 옆에 장경인대가 회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에 의한 장경인대 증후군 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옆에 엉덩이로 잘 받쳐 있는 중둔근이 잘 활성화돼야 되는데 걔 대신에 이제 장경인대에 붙어 있는 대퇴장막근이라는 친구가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런 이 대퇴장막근이 우세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 그림에서처럼 얘가 짱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당기게 되면 무릎은 상대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다리에서 중둔근 대신 대퇴장막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경인대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경인대를 풀어주고 대퇴장막근을 좀 덜 쓰게 하고 중둔근을 운동할 수 있는 뭐 동작들도 뒤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X자 다리가 있는 환자분 같아요. 네네. 계단을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계단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올라올 때 무릎이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조직들의 손상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큰 손상이 와버리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교정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네.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보존적 치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몇 개 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네,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네. 무릎 앞쪽, 옆쪽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방법들도 있고 네. 이제 결국에는 조직들을 풀어줘야 이제 관절들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사지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마사지에서 조직들을 충분히 풀어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고 이거를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약물, 주사 이런 것도 다 비수술적 치료, 네네네네. 보존적 치료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스트레칭, 마사지, 근력 운동. 간단히 설명을 좀 먼저 하나씩 해주실까요? 네, 이 스트레칭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뭐 앞쪽 근육 스트레칭도 해도 되고 종아리 근육, 뭐 뒤쪽 허벅지, 이상근, 엉덩이 쪽, 뭐 햄스트링, 허리 다 스트레칭. 뭐 자주 하시면 좋은데 이제 특히나 이제 무릎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서 무릎을 뒤로 쭉 빼면서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만약 내가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제 반대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영상처럼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10초씩 스트레칭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건 자세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무릎 옆이 아프신 분들이 특히나 해주시면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옆쪽에 쭉 가 있는 장경인대, 대퇴장막근 이런 애들을 스트레칭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스트레칭 되는 데가 앞쪽으로 나온 다리가 아니고 해주시는 모델분의 왼쪽 다리가 되겠네요. 왼쪽 다리의 바깥쪽 이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 서서 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하는 자세도 있는데요. 아픈 쪽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안 아픈 쪽을 위로 올려서 앞쪽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스트레칭 자세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10초씩 여유 있게 하시고 네. 보통 20회 정도 하시고 아까 3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3세트 이상 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3세트를 다 못 하시겠다 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세트씩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지로 넘어왔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마사지죠? 네. 앞쪽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 마사지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리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뚜껑뼈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안에 조직 손상이 있거나 뭔가 주변 근육들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무릎뼈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이 주변 조직들을 막 긁어가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쪽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는 관절 연골, 그 친구가 바로 무릎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너무 세게 하다가는 이제 걔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무릎에 힘을 최대한 뺀 채 아주 조심스럽게 약간의 긁힘을 느끼면서 위아래로 가볍게 영상처럼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이제 아까 보니까 무릎 앞이 아니고 무릎 옆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이건 뭐죠? 예, 네. 무릎 옆이 아픈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경인대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이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랑 다르게 엄청 단단한 조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결 따라서
엄청 강하게 해주셔야 풀릴까 말까 한 조직들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이용하시거나 또는 손이 아프신 분들은 저는 꿀밤 자세로 마사지하라고 하는데 아주 강하게 결 따라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뭘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로 주변 조직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고 이제 그 부드럽게 만드는 조직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둔근, 옆에 받쳐지는 근육이거든요. 걔가 힘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트렌델렌버그 사이 옆으로 빠지면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강화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예,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10초 이상, 뭐 20초, 30초까지도 괜찮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걸 권고를 하지만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버티고 내려오고 몸에 맞게 10에서 20회 사이에서 한 3에서 5세트 정도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거죠? 네. 보통 X자 다리 분들에게 스쿼트 하세요 이렇게 하면 X자 다리 그대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에게 무릎 정렬 이쁘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릎 사이에 밴드를 끼고 밴드를 옆으로 밀면서 앉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림처럼 무릎 정렬을 그렇죠. 이쁘게 잘 스쿼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세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죠? 또 맨몸 스쿼트도 괜찮지만 이제 헬스장 가서 기구 운동하실 때 이제 레그 프레스 이제 기구를 미는 운동을 하실 때도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벌려주면서 내려가시면 내가 엑사이즈 하는데 무릎이 통증이 있는데 하체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벌어지고 있네요. 네, 무릎이 살짝 벌어지게 좋습니다. 하시고 만약에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만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한쪽 다리 근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 운동하면 좋은 쪽으로만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막상 아픈 쪽 운동이 많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한 발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고 역시 운동하실 때 무릎을 살짝 밖으로 빼주면서 운동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밖으로 살짝 빼주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 무릎이 이렇게 왼쪽 영상처럼 안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영상처럼 무릎을 살짝 밖으로 빼면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평소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등산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울백병원에 오시면 수술도 완벽하게 잘해드리고 그렇죠. 수술뿐만 아니고 수술 후에 하는 각종 재활, 기능 회복 운동도 완벽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무릎 이야기 무릎팍 정박사의 무릎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